이번 사도광산 논란의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을 했다는 건 여러 자료를 통해서 입증돼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보면 당시 담배 지급 장부에 보면 기숙사에서 도주한 3명이 형무소로 보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일본은 강제성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끌려왔다. 이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당장 역사 물타기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우리 정부는 왜 방관했느냐 이런 반발이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일본 총독부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이 일본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까? 일본의 전쟁 범죄 왜곡에 거수기를 자처하니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총독부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자, 반면에 국민의힘은 외통위원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대승적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일본이 우리 요구를 수용하게 한 것이라면서 한일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호평을 했습니다. 서영주 오신환 의원님 논평을 부탁드리는데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서영주 의원님. 저는 이번에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통과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보면서 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군함도 부분도 우리가 한번 눈 뜨고 코 베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도 일본이 약속을 했었죠. 군함도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강제징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겠다. 유네스코 등재를 할 때.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근데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아요.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으나 이 정도 되면은 목을 내놓을 태세예요. 그냥 일본에.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일본에는 충성하나 보다. 일본이 사람이 아니라서 충성하나요? 윤석열 정부는요?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대단히 화가 나는 것들은 외교부의 대응이에요. 이미 일본이 강제 어떤 징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겠다고 했으나 안 했잖아요. 조선인 노동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조선인 노동자라는 거는 동원이 되지 않았으면 마음대로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상도 안 해주고 정당 보상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최소한 사과를 하거나 인정을 해야죠. 이 부분이 그렇게 허투루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 정도면 아무리 그 사전에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 대사 정도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그리고 외통위원 성명서가 저렇게 나와서 대승적 관계, 이 역사 인식에 있어서 대승적 관계가 말이 됩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예. 오신환 의원 생각은 어땠습니까? 저는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 이게 쌍방향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완전한 승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한일 관계는 저는 2가지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첫째는 그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이나 부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 둘째는 국민 정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것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국익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강제 동원, 강제 노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사전에 그런 것들이 익스큐즈가 됐는지의 여부는 면밀하게 우리가 진상조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2015년도 군함도 때, 그 박근혜 정부 때인데 3가지를 끌어냈습니다. 일본에서. 본인 의사에 반했다라고 하는 강제 노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혹한 조건에서 인권 유린이 침해됐다라는 부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이 징용공에 대한 강제 노역 이런 부분들을 일본의 그 유네스코 대사가 직접 발언하고 이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을 한일 관계에 대한 지금 사도광산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2015년도에 발언했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 부분을
서로 논의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사전에 합의를 했고 양해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외교부의 설명을 보면은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의 권고와 또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을 일본이 성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전제로 이런 것들이 전제돼 있었기 때문에 등재 결정에 동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엽 의원님 납득이 되세요? 전혀 납득이 안 되죠. 아까 서영주 위원 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당하고 또 당하느냐. 그런 전제로 등재 결정에 동의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동의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아까 국민의힘 외통위원 전원이 대승적 결정 운운하는 성명을 냈다고 하는데 네. 이틀 전입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에 7월 25일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당시 재석 의원 225명, 그러니까 거기엔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의안을 냈습니다.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입니다. 예. 이거는 과거 군함도처럼 될까 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던 거 아닙니까? 이 외통위원들과 225명 겹치는 사람 있을걸요?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국회에서는 결의안을 해놓고 다시 또 외통위원은 그런 성명을 낸다.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을 냈다는 건 만장일치로 결의안 내는 거 흔치 않습니다. 여야 합의를 해서 냈다는 건 이거는 대부분의 국민 뜻이 반영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덜컥 일본의 저런 거에 동의를 해준다? 강제성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받지 못하면 일본 극우들의 주장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제징용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는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것도 강제성이 없다.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 벌러 간 거다라고 극우들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장할 거는 강제병합 없었다. 당시 조선 상층부들이 갖다 바친 거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점점 더 하나씩 근거가 무너질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움직임이 있을 때 논평을 낸 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이 원하면 독도도 내어줄 건가 이렇게 냈습니다. 일본에 항상 내주기만 하고 일본에 받은 게 뭡니까? 네. 자, 지금 일본 극우 진영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극찬을 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성열 위원님, 이러면 이 사실만 봐도 우리 정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내용을 동의를 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도광산 이야기하면서 강제노동 이야기 안 하는 것은요, 뭐 팥수 없는 팥빵이에요. 핵심을 완전히 빼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원래 이랬습니다.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 약속을 하고 구체적 내용을 합의해서 실질적 조치에 이르겠다고 해서 동의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전체 역사 반영하겠다고 그러니까 강제노동 빼면 이게 어떻게 전체 역사입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진짜 좀 우리 외교부에 질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2번 속았어요. 아까 군함도 이야기 잠깐 나왔잖아요. 우리 군함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다. 2015년 일본이 군함도 등재 시 강제노역 여부 인정하고 전시하고 다 하겠다 했어요. 근데 전시장에 가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네스코가 경고까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 요번에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번 속는 거는요, 이거는 실력의 문제죠. 그리고 아까 위안부 문서 이야기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되려면요, 21개국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요, 일본이 위안부 문서 등재 막으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반대하면 안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라고 보고요. 아까 외교 관계가 한쪽만의 이익이 있을 수는 없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역사 왜곡까지 양보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받아왔는가? 전 궁금합니다. 하다못해 진짜 명품백이라도 받았는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자, 요리우리 신문을 보면은 요미우리요.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 한일의 합의인데 강제 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노동 환경 가혹함을 소개하는 것으로 사전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당시의 생활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까지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그렇게 사전에 합의를 했다는 건데 서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은 결국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될까요?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죠. 어떤 의미에서 이건 역사를 좀 더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역사를 팔아먹은 겁니다. 역사를 판다는 것은 다른 국정운영과는 다른 문제예요. 역사는 윤석열의 정부의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것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죠. 그런데 어떤 권한으로 역사를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아까 뭐 요미르 신문에서 보면 노동 환경이 가혹함을 얘기하겠다. 생활상을 설명한다. 지금 강제 노동과 노동 환경은 완전 천양지차입니다. 강제 노동은 인신에 대한 주어가 들어간다면 노동 환경은 뭐 에어컨이 없었다, 선풍기가 없었다, 조금 잠자리가 불편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네. 저는 이런 부분을 이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듣고 이게 도무지 아무 얘기도 못한다는 거. 이 수준 자체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당장 외통위를 열어서 어떤 경위에 있어서 한국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해줬는지 철저히 밝혀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향해서 일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상납했다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역시나 매국 행위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이수진 앵커가 한번 모아봤습니다.